반갑습니다. 제 동국대학교 경제학 교수 김규태입니다. 오늘 민간안전검사 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원전 안전대 현장부터 듣는다 정책 토론회 발령을 맡게 됐습니다. 아마 국회의원 분들께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원자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경주 지진 원전에 대해서 더 국민들이 원전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국가기관 원안이라나 산업부에서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지역 주민은 상당히 원전 안전성에 또 구체적으로 지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책 토론회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가로두고요. 또 이번에 발제를 통해서 민간 검증 활동이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 다양한 계층에서 합리성의 근거에서 아마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목적은 같다고 봅니다. 우리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되고요. 어떤 자연재해로 사고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해서 국민이나 원전 지역 주민이 피해를 절대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이 대명제는 깔고 저희가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 아마 두 분이 발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순서로서 발제자의 첫 번째 이정현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께서 민간 검증 결과 종합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빛 안전성 검증단 활동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활동은 주로 활동 결과와 개선 방향 그리고 느낀 내용 이런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한빛 원전 안전성 검증단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2012년 11월 한빛 3호기 원자로 해도 관통관 균열이 발생되고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과 정부 요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12인이 구성돼서 공동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합동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 민간합동대책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원자로 헤드 관통관 균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후속 조치로 실무회의에서 나온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빛원전 주민안전성 검증단 구성이 합의됐습니다. 그래서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원자로 압력 경계 등 원전의 주요 설비에 대해서 독립적인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고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일회성입니다. 시범사업 형태로 2013년 8월 시작해서 2015년 4월까지 약 20개월간 이것이 진행이 됐습니다. 주로 민간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감시센터 직원들의 지원과 전문가들의 기술 지원으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 범위인데요. 저희들은 어떤 특정 업무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전체적인 업무 범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거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본 느낌, 특히 이제 현안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기발생기 세관 열한데요. 이게 한국형 원전 증기발생기가 결함이 많이 나와서 울진 3, 4호기, 그 다음에 영광 3, 4, 5, 6호기, 전체 6호기의 증기발생기 전부 다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저희가 오버올 바로 일주일 전에 한빛 3호기 증기발생기가 누설이 발생했습니다. 그 누설이 발생한 부위는 대충 요쯤 되는데요. 정지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세관을 파먹어가지고 구멍이 나서 누설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1차 냉각제가 이쪽으로 2차로 나와서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 이 주증기 라인에 증기발생기당 2개의 N16 어널라이저 다시 말씀드리면 방사선 감지기가 있고 이쪽에 이제 2차 측에 또 하나 추출 라인에 그 방사선 감지기 증기발생기당 3개
그 다음에 2개 증기 발생기가 있으니까 6대의 감지기가 있는데 이 중에 5대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감지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개월 동안 제대로 9시간 동안 증기 발생기를 식별하느라고 지속적인 누설이 발생이 됐고요. 그 누설량을 산출해서 바깥으로 환경으로 나간 양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누설 계산을 번복을 했습니다. 한수원에서 1.1기가 바크렐 나왔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원안위에서 삼중수소도 포함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하다 보니까 18기가 바크렐 나와가지고 언론에 축소 보도했다는 오해를 사실 받았죠. 그 다음에 정지되고 나서 들어가 보니까 이 물질이 어디서 유입됐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유입됐는지 찾지를 못했는데 2차 측에 이물질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85개의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85개가 제거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51개는 제거를 했지만 34개가 잔류 상태로 가동할 수밖에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죠. 왜냐하면 여기서 또 추가로 이물질에 의해서 누설이 되면 환경으로 나가게 되고 대부분 영광 지역들은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민감해 하십니다. 그래서 증기 발생기가 더 이상 새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공동으로 많은 노력을 했고요. 특히 이제 교체가 되는 증기 발생기는 세관이 어디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열화가 되느냐 하고 이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열화 원인에 대한 분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지대가 5단까지가 있는데 그 5단 이하에서 영광 4호기는 한비 4호기는 집중적으로 균열이 발생되고 그 위쪽으로 울진 3사는 위쪽에서 집중됐는데 이거는 단순 재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코넬 600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균열이 나온 게 아니다. 분포가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2차 측의 유동이나 열적인 변화, 그 다음에 슬러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지배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들은 세관 열화 원인 규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시원한 대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요구하는 건 한국형 증기 발생기가 굉장히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증기 발생기가 열화되는 원인을 규명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어떤 예측 진단이나 또는 정비가 제대로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 태세를 위해서 합동 TFT 팀 같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 정비, 진단, 연구개발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전부 다 합동이 돼서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증기발생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팀이 해체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 사항이 있는데 설계 변경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쭉 검토를 해보니까 현장에 배관 능력 보고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 없냐 이건 아스메 코드 요건에 위배됐다 했더니 한국전력기술에서 돈을 안 줘가지고 자기네들이 원본을 비치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수원하고 계약금이 좀 너무 작게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타 이제 설계 변경서들이 쭉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설계 변경서가 제대로 된 품질 검토가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한수원에서는 이걸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본사에 설계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검토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얘기하면 3자 독립 검토가 되지 않죠. 이 설계 변경 문제는 특히 이제 설계 문서 품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외에서는 제3자 검증 시스템이 도입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금속 용접부 인코넬 600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카본 스틸 용기와 스테인리스 스틸 배관이 서로 이렇게 용접이 되는 경우는 이중금속이다 그래가지고 특수한 중간에 인코넬 재료를 용접 재료로 씁니다. 근데 이것이 해외에서 균열이 발생됐고
사례를 참조해서 우리나라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이쪽에 덧살 용접을 입혔습니다. 덧살 용접을 입히는 거는 여기에 입혔을 때 이게 압축응력으로 작용해서 밑에 균열이 발생될 수 있는 이 지역에 어떤 균열들이 진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압축에 의해서 더 가두는 역할을 한다. 이런 가정인데 실제 잔류응력 해석을 보면 이게 라운드 로빈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계산한 건데 서로 중구난방으로 달라요. 물론 패턴은 똑같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00메가파스칼의 어떤 계산치의 변화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200메가파스칼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가만히 놔둬도 균열이 진전할 수 있는 스레시홀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아스메 코드에서 얘기하는 이 경계 부분만 비파일 검사할 게 아니라 이 조직 자체가 IGSCC가 생기면 이렇게 자갈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파일 검사도 신뢰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루트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자동 검사를 도입해서 신호를 남겨라. 그리고 그 신호에 대해 제3자 검증을 들어가라. 이렇게 저희들은 주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한수원에서는 일정 부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도입은 아직 미진하고 있죠. 가동 중 검사가 이제 발전소에 10년마다 한번 주기로 전체를 다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것도 오버올 때마다 나눠서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각 오버올 때 들어가보면 한 1000포인트 이상 됩니다.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업자가 들어가서 검사를 하고 내려오는데 신호가 기록이 없어요. 수동 검사를 하기 때문인데 이것도 자동 검사로 다 전환해서 기록을 남겨라.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제3자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일정 부분 수용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사실 이 와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한비원전 1, 2호기 고리 3, 4호기에서 실제 원자로 용기에 10년마다 검사하는 원자로 용기를 엉뚱한 데 검사하고 있었던 것이 수십 년 동안 엉뚱한 데 검사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제어봉 구동 장치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에서 조치한 내용을 보면 구동 장치가 문제가 있으니 그 하우징만 전국 원전에 24개 원전 다 조사를 해보자. 이런 접근 방법이고 그 다음에 원자로 연구 상부 프렌즈 링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링만 싹 조사하자 이런 방식인데 저희들은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뭐냐면 1000포인트가 넘는 가동 중 원전에 비파일 검사를 하는 사람이 들어가다 그냥 내려와도 검사 안 하고 그냥 내려와도 누가 확인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1000포인트나 됩니다. 근데 품질 검사 요원도 없어요. 사실 현장에. 그 다음에 사용 해결료 저장조가 있는데 이거는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임시 저장 개념으로 설계가 된 것인데 30년, 40년 꽉 채워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조밀레까지 설치해서 왕창 저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방제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다. 재해 측면의 주민 피해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것도 지역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한번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도출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의 후열 처리인데 이건 아스메 코드에서 요구하는 기록 문서인데 제보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죠. 즉 기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비 3호기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잘라가지고 다시 용접을 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 4개월 추가 공정이 소요됐는데 전국 원전이 다 이렇게 적용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미흡이 주된 원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질 관리 체계란 것이 한수원에서 여러 가지 품질 위변조, 문서 위변조, 비리 이런 것들이 다 품질 문제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오버올 때 호기당 투입되는 한수원의 품질 검사 인력이 4명입니다. 4명. 연 인원이 2,000명, 3,000명 투입되는데 4명이 그 작업들을 다 감시하고 있어요. 후쿠시마 전과 후에 바뀐 게 뭐냐면 이 품질 검사 조직이 현장 소속에서 본사 소속으로 바꾼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품질 검사가 전혀 강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주민 측이 들어가서 좀 더 검사를 해주면 난 닿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했고요. 특히 이제 공인검사가 아스메 코드에서 요구하는 법정 제3자 공인검사자입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다 검사를 하지만 이분들이 한수원에서 발주를 주기 때문에 한수원의 말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서 입회만 하지 실제로 어떤 비파가 검사 결과 나왔을 때 판단을 내려주지는 않는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와 효율이 상당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실제로 엄격하게 이 공인검사자들이 들어가서 문제점들을 저지먼트까지 내려줍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저지먼트를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품질 검사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품질 검사 용역이 발주 방식이 이것도 한손에서 발주를 하는데, 이것도 발주 방식을 외부 발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인검사와 마찬가지로 외부 발주라는 거는 지자체에서 발주하거나 아니면 규제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더 3자 입장에서 좀 더 낫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손에서 용역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는 거는 이거는 엄격히 독립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없고 하청업체죠. 어떤 업무든 간에 다 그렇습니다. 비상발전기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영광 3사 같은 경우는 와틸라사 제품의 텐덤 방식 엔진을 쓰는데, 이것이 15차 오버홀 정기 해결 교체 기간부터 상당히 결함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 14년도에 이게 나온 결과인데, 한비 사무기가 피스톤 헤드 로컴 이런 중요한 부품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서 다시 이제 저속 기동을 들어갔는데요. 저속 기동을 들어가다 보니까 01K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자동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하고 또 성능 시험을 해서 돌렸더니 압력 방출 밸브가 누설이 발생돼서 또 정지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치하고 또 돌렸더니 이번에 엔진 구동 윤활유 펌프 케이싱에서 과열이 돼가 또 정지됐어요. 이렇게 너무 오래됐더라. 근데 15차 오버홀밖에 안 됐어요, 이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와틸라사 제품이 단종됐고 이런 것들이 예비품 확보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타 후쿠시마 후속 대책인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지만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후쿠시마 후속 대책 중에 하나로 수소 제거 장치가 국감에서 굉장히 좀 말이 많았는데요. 저희들은 간단히 볼 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제품이 나오려면 중대사고에 대응하는 설비고, 그러면 중대사고가 어떤 거라는 것 저지먼트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짠 다음에 부품에 대해서 이 설비에 대해서 설계 요건을 구성하고 하는 개념 설계부터 정립을 한 다음에 테스트 요건까지 포함한 상세 설계를 해서 시방서가 나온 다음에 주문을 해서 제작사가 그 제작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제품부터 나왔습니다. 그 전 과정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거 그냥 갖다가 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대사고 재해석 문제, 즉 촉매 지연 착화가 어느 시점부터냐 이런 성능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제대로 어느 시점에 착화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시험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동형 발전 차량,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난 걸 보면 경남연기 바로 앞에 이 이동형 발전 차량에 가서 거기서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디젤 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전선 케이블을 연결하는 삼상이니까 드럼이 3개가 따라옵니다. 그 3개가 따라오는데 케이블 연결을 하는데 이 밑에 들어가서 10분, 20분 작업을 해서 케이블을 연결해 줘야 돼요. 자, 여기는 엄청나게 오염됐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고, 그다음 케이블 연결하는데 작업자들이 한 20명, 30명이 투입돼서 3개 드럼을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오일이 30분 쓰면 디젤유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지하 탱크에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 밑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침수될 수도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삼상이라 케이블 트레이가 3개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각개짝으로 받침이 돼 있어요. 이거 개선해달라 그랬습니다. 이거 2번, 3번 내리면 그 지게차로 작업을 하면 금방 다 푹 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개선을 요구를 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동형 차량이 현장에 한 대만 와서는 안 되고 케이블 트레이를 실은 픽업차가 따라와야 되고 지게차까지 따라와야 되고 이 자갈 뭐 이런 것들 장애물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텐데 길에 이 차량 높이가 20cm밖에 안 돼요. 저희들 재보니까. 그러면 현실에 맞게 이것이 제작돼서 설치되었느냐, 그냥 사다 놓은 거죠.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도 지금 현재 당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 얘기를 할 때하고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설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여가 좀 미흡하다. 이런 것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저희들이 볼 때는 좀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제 대책도 현실성 있는 방제 대책이 돼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람이 오는 방향, 기상, 계절, 지형, 그다음에 인구 밀도, 차량, 교통량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관제가 되고 방제 시스템의 프로그램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확산 평가부터 좀 미흡한 상황이다. 그다음에 지진 자동 정지 계통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 국감에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수기 부지의 획일적인 설치는 곤란하다는 거죠. 10개 원전이 한꺼번에 정지가 되면 내셔널 그리드에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대로 잘 튜닝이 돼서 해야 되는데 외국에 있는 걸 그냥 갖고 오게 바빴더라. 무슨 말씀이냐? 외국은 3개, 4개 발전소 한꺼번에 있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런 자동정지 시스템 설치에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좀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폐기물 저장고가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임시 저장 건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벽에 오래되다 보면 벽에 금이 가고요. 그렇습니다. 다단적절 하든지 지진 오면 다 쓰러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안전성 평가가 지역에 있는 발전소의 폐기물 저장고에 안전성 평가가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현장에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이제 사진으로 대표성 있는 것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름 탱크가 있으면 지진이 오거나 유사시에 이게 쓰러져서 어떤 깨져가지고 기름이 바닥에 흘러가지고 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일 다이크라고 하는 뚝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돼 있죠. 그 밑에 그림은 있어도 배관이 구멍을 뻥뻥 뚫고 지나갑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침수 조치인데요. 여기에 이제 물이 찼을 때 밑으로 새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게 턱이라든가 이게 있어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경납용기 내에 일렉트리컬 커넥션 부위에 주로 이제 방폭 설비가 필요한데 경납용기 내에는 수소가 막 중대사고 일어났을 때 이번에 후쿠시마처럼 수소가 막 생기면 이런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방폭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납용기 내에는 방폭 설비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방화문, 방수문 보시죠. 이게 방화문이거든요. 밑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틈이 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나면 그냥 옆방으로 그대로 전파가 되겠죠. 그러면 방화문 왜 설치하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 벌어져 있고요. 이거는 이머전시 디젤 룸에 들어가는 문짝인데 이 문짝이 방수문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닫혀요. 방폭문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닫혀도 닫아도 안 닫히는 이런 상황이 그냥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이건 화재 방호를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건물에 이제 위에 있어가지고 불나면 이제 스프링클러가 소화수를 이제 뿌리게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스프링클러 위로 케이블이 지나가요. 그러면 케이블에서 화재 나면 스프링클러 아무리 터져도 기능을 못하죠.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인데 현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불꽃 감지기가 시험에 부정확해서 설치 오류 문제, 이거는 언론에도 나왔던 문제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보니까 AAC, 그러니까 보조 디젤 제너레이터 디젤 제너레이터가 위험물 일반 취급서 허가받지 않고 운전하고 있더라. 이것도 현장에 얘기해 줬습니다. 이거 좋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제일 먼저 조치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현장에 보면 임시 가건물들을 설치를 해놨는데 이 임시 가건물들은 스티로폼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사용하고 나서 가동할 때는 바로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냥 있습니다. 이거는 화재 하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어 랩핑 화재 났을 때 보호하라고
씌워놨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잘려진 상태로 그냥 있어요. 옆에는 인가되지 않은 래퍼로 그냥 쌓아놨고요. 그다음 플레임 어레스터라고 있는데 이거는 화재가 나면 기름 탱크들의 화염이 바로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꺾어놓은 틀인데 이 틀에 스트레이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녹시 펄겋게 들어가지고 이것들을 조치하는 정비 절차서도 구비가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얘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경주 지진 때문에 0.2G에서 0.3G로 올려도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은 0.2G 기준에도 제대로 적합하게 현장이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기기와 기기, 내진 등급 기기와 기기는 이 틈이 일정하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지오면 서로 상호작용 때문에 부딪혀서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붙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현장에 있습니다. 아마 경주 월성에서 이번에 1호기부터 4호기 할 때도 아마 이런 정도는 체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지만은 전국 원전에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균열이 간단해 보여지지만 상당히 많이 있고요. 기초 패드 들뜸, 장착부가 미고정된 경우, 특히 이제 이게 보면 지진 컬럼입니다. 내진 등급의 컬럼이에요. 기둥이거든요. 기둥 밑에는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너트가 없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여기 보시다시피 너트가 없고, 여기 있어도 와셔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주 제어실인데, 주 제어실에 직기류가 그냥 있어요. 바닥이 고정돼 있어야 되거든요. 지진 오면 날아가서 컨트롤 패널을 쳐가지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버젓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밋 스위치 접촉 불량인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보기가 떨어져서 기능이 안 되는 거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장이 벗겨져 가지고 손상이 일어나서 녹슬고 들어가는 기기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볼트가 한 놈은 동그랗고 한 놈은 작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가 막 믹싱돼서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충 돌려서 막아놓은 거죠. 이게 안전등급 기계예요, 사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케이블이 연결되는데 시뻘겋게 녹슬은 상태로 그냥 놔두고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볼트가 없습니다. 이게 모터 케이싱의 안전등급이 이런 이거 조여놓지 않으면 스프레이 터지고 그러면 이거 물 들어가서 이게 정지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가 지나가는 벽체에 관통부가 있는데 이거 밀폐제로 시공을 해놔야 되는데 밀폐제 시공 안 하고 버젓이 그냥 구멍 뚫려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앵커 볼트가 벌겋게 부식되고 있고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아예 볼트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전부 안전등급 컬럼입니다. 그 다음에 모터 구동 밸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안전등급으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파워 케이블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산성비가 내거나 유사시에 어떤 스팀 컨디션, 화재 컨디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디트를 다 쌓아놓게 되어 있는데 거의 안 돼 있어요. 전선 도관이 파손이 돼 있거나 아니면 케이블 여기도 파손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붕산이 누설이 돼가지고 운전 중에 이렇게 누설되는 붕산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부식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다 부식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C를 게스켓을 바꿔주고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운전하고 있다. 예, 이거는 퓨얼 빌딩입니다. 사용 해결료 건물인데 이렇게 벽체가 떨어져 나가서 파손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수 미조치했다.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이거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결료 건물이 금이 가가지고 바깥에 물이 들어오는 이제 백태가 쫙 끼어 있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지적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케이블을 안전성 케이블로 사용하는 경우 이거는 문제가 있죠. 이거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작업을 해놓고 뒷정리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전성 케이블에 케이블 트레이는 안전성 케이블 트레이인데 거기에 비안전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뭐 괜찮다 싶지만은 비안전성 케이블 체이스에 안전 케이블을 사용해요. 이런 경우는 지진 오면
이 케이블 성능 보장할 수 없죠. 화재나. 그 다음에 계열이 여러 개가 있는데 N계열, A계열, B계열 여러 개 있는데 서로 뒤섞여 있어요. 계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케이블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건설 때 잘했는지 첫 번째 건설 때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가동 중에 어떤 정비를 하고 나서 할 때 그냥 깔았거나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지적한 게 700건이 넘습니다. 한빛 원전 1호기부터 6호기까지 그렇고요.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한빛 원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원전에 다 공통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원전으로 이런 검증 활동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왜 검증단이 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보이고 한수원이나 규제기관이 가서 보면 이런 문제가 안 보이냐. 규제기관은요, 법정검사와 현안만 확인합니다. 그러면 한수원이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봐야 돼요. 근데 한수원이 현장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직원들도 부족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수원 직원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막 조치를 해봤자 아마 진급하는데 영향을 전혀 안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 활동이고 주민들과 이하영 부위원장님이 주로 단장님으로 주로 활동을 전체적으로 끌어가셨고요. 근데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주민이 협의해서 어떤 검사 범위를 설정하지 우리는 이것만 한다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보이는 대로 다 보는 거죠. 또한 저희들은 저희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규제 행위를 하지 않고 규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킨스와 대별되는 보안적인 형태인데 주민들이 특히 우려하고 궁금해하는 현장의 안전성 문제를 전문가들 같이 들어가서 확인을 함으로써 이게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 개선을 요청을 하자 하면서 하나의 안전을 공감하기 위한 소통 행위였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활동에 따른 결론은 안전소통을 위한 좋은 제도가 민간 검증단이었고 주민과 합리적인 관계로 한수원과 주민이 관계가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현장의 투명성과 품질을 유지하는 훌륭한 자극제로 일단 역할을 했었다는데 저희들은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검증이 개선되려면 앞으로 설비 운영자는 설비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주민들은 주민들의 대표가 지자체이기 때문에요. 안전감시 의무자로 스테이크홀더로서의 일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